안녕하세요. 베트남에 집 사주는 예쁜 누나 마이홈 사이공 부동산 대표 장은희입니다. 네, 요즘 베트남 부동산 투자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동안 베트남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외국인이 베트남에 집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정답은 바로 yes, 있다입니다.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 집을 소유할 수 있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2015년 7월 외국인 주택소유법이 개정이 되었고 2015년 10월에 개정 시행령이 발표가 되면서 외국인이 SPA라고 하는 소유 계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비자가 있어야만 베트남에 집을 살 수 있다? 정답은 바로 NO입니다. 주택소유법 개정문상에 보면 베트남 이민국의 입국도장이 날인된 여권을 소지한 자, 비자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비자로도 부동산 취득은 가능하십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외국인은 모든 토지나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NO입니다. 베트남법이 표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좀 불분명하지만 신규 분양 프로젝트 또는 외국인 소유의 미등기 전매권을 추천을 드립니다. 베트남형의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핑크북 상황이 현재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 외국인은 구매 횟수 제한이나 소유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을까요? 자, 구매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아직 외국인 세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몇 채를 사든 이중과세나 중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 기한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는데요. 50년 소유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문상에 보면 50년에서 한 번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명확하지 않으나 예상으로 99년까지도 소유가 가능할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외국인은 얼마를 사도 상관없다? 정답은 바로 NO입니다. 외국인은 한 프로젝트, 한 동에 30%까지만 소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들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자가 몰리면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외국인 프리미엄도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빌라나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동급 행정 단위 지역 내에 250채라는 제한도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외국인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에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자, 정답은 바로 yes입니다. 대부분 해외 투자이시다 보니 아무래도 임대 소득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또는 장기 시세 차익도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외국인 세법이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베트남인과 동일하게 외국인도 임대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임대 소득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신청을 하신 부분에 대한 세금은 약 50불 정도 1년 기준 신청 비용이 있고요. 10%의 부가가치세만 납부를 하시면 임대소득도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베트남 부동산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베트남 부동산 투자의 가장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의 워낙 부동산 세금 비중이 높다 보니 해외 투자를 고려하실 때 특히 베트남의 세법이나 세율이 좋은 부분을 장점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매도시와 매수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동산 취득 시의 세금입니다. 등록세가 0.5%, 한국과 같은 부동산 취득세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집을 구입하실 때 내야 하는 VAT 기준의 10%입니다. 신규 분양의 경우에는 분양 계약 시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져 있거나 별도의 10%의 세금이 있으십니다. 부동산 매도 시의 세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도세가 2%입니다. 한국과 같은 양도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발생이 되지 않고요. 총 거래 금액의 2%의 세금만 발생을 하십니다. 매매 공증 비용 한 600불 미만의 적은 비용,
발생이 될 수 있고요. 재산세 및 종부세, 부동산 종합소득세라든지 부유세는 베트남은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유리한 세법을 많이들 고려하시고 투자를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자, 9번째입니다. 가장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베트남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을 어떻게 송금을 할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 투자이시다 보니까 한국에서 해외로 자금을 송금할 때 또는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을 하시고 나서 자금을 어떻게 다시 재송금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으신데요. 현재는 베트남 부동산을 취득을 하실 때 국세청을 통해서 정식으로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을 하시고 취득 신고 절차를 완료를 하시면 거래은행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취득 자금을 송금을 하실 수 있고 향후에 매도를 하시더라도 매도 자금을 100% 다시 한국으로 재송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베트남의 부동산을 구입을 하는 게 과연 안전할까? 또는 현재 부동산이 많은데 어떤 부동산을 믿고 거래를 해야 될까? 역시 이 질문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투자이고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러한 제약들 때문에 어디를 믿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또는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될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현재 부동산을 선택을 하실 때에는 아무래도 많은 분양이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한 가지 프로젝트를 추천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줄 수 있는 부동산 거래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해외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시고 나서 임대 관리라든지 이런 사업 관리들을 꼼꼼하게 해줄 수 있는 회사인지를 많이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 대한 궁금증 좀 풀리셨나요? 앞으로도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의 집 사주는 예쁜 누나 마이홈사이공 대표 장은이었습니다.